가장 간단한 방법에 이거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클락 박사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하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천연 구충제 6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특별히 여기에 이제 6가지 중에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마늘 같은 거 있죠. 마늘로 기생충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천연구충제 6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러분 매일 드시고 계세요. 아침마다 여러분 토마토 스베, 예, 하버드의 이 염증 없애는 방법 아시죠? 3가지. 토마토 스베, 일명 히포스베 뭐 드세요? 강황 넣고, 예, 강황에다가 또 뭐 드시죠? 호박씨. 이 호박씨가 천연 구충제 가운데 놀라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6가지 중에 하나,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 사람들만 기생충으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암 환자들은, 예, 말할 것도 없고. 기생충은요, 특별히 오염된 물이나 음식, 그리고 모기 같은 그런 곤충, 그리고 성적 접촉에 의해서도, 그리고 코나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 내에 들어옵니다. 다른 원인들 가운데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또는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 여행을 하시거나 노출됐을 때, 그리고 면역력이 약할 때, 그리고 센 것, 육회들, 예, 육회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그 회 종류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이런 센 것이나 잘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기생충이 특별히 많이 생성이 되고 알을 까는데요. 자, 일부 기생충은 주로 오염 배설물에 의해 확산되기 쉬운데, 이 분변물, 좀 이따 보시겠지만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다니거나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을 때 주로 확산이 되는데, 기생충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요거 지금 뭘까요? 고기일까요? 생선일까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생선에 사실은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 예, 이런 이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라 이제 바닷가들 가셔가지고 신나게 고기도 구워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생충 종류에 따라서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오기도 하고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도 보면 기생충이 되게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성 이질, 설사, 그리고 입에서 늘 냄새 나시는 분들도 몸에 독소가 많은, 특별히 그 중에 다반수가 이 구취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기생충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늘 먹어도 배가 고프고 살이 안 찌신 분들은 사실은 몸에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고 대장이나 직장암 환자들 그 주변이 가려우실 때 대개는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빈혈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의 영양소를 기생충들이 날름날름 먹어버리고 있고, 체중이 자꾸 빠지시는 분들도 기생충의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통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도, 예, 불량식품들 자주 드시는 분들, 아이스크림, 뭐 우유, 계란, 고기, 생선 등등,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푸딩, 디저트 요리들 많이 드실 때, 예, 자꾸 빈번한 두통이 있고 열이 나고 피버 증세가 오고, 그리고 몸이 한기가 오고 오심이 나고, 이거 죄다 다 여러분 몸에 기생충이 많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통증이 자주 있거나, 예, 영양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 예, 대개는 기생충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감염 정도에 따라서 며칠 또는 여러 날 동안, 지금처럼 이제 3주 프롬, 기생충이요, 옛날에 40년대, 뭐 30년대 이럴 때처럼 못 살 때에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이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뭐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가미된, 정제 음식이 많이 가미된 이런 피자, 핫도그 이런 거 많이 안 드셨어요. 그때는 시래기하고 우거지. 예. 그래서 그때는 병이 별로 없었고 기생충이 그렇게 많이 부자들에게서만 많이 생기지,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알뜰하게 내 몸 챙기신다고, 내 몸 챙기기 버전으로 알뜰하게 1등급 계란을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이제 요런 증세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정도에 따라서 며칠이나 여러 주 기생충 약을 복용해야 되기도 하고 기생충 약과 천연 치료를 이제 병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기생충으로부터의 감염은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가지 좋아진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나갔다 오면 외출하고 나면 손을 씻는 거. 예. 그래서 사실 옛날에 이제 흑색종이나 이런 흑사병 막 이렇게 유행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보면 의사들이 이게 환자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 죽어나가서 보니까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수술을 하면서 예, 많은 경우에 이제 산모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위생법 가운데 있는 이 소독과 예방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공중보건학, 예, 제가 보건학을 전공한 예, 철저한 위생과 공중보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의학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보수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데, 자, 이제 몇 가지라 그랬죠? 제가 7가지, 6가지. 6가지 이제 천연 구충제 첫 번째 소개합니다. 저희 하늘마을에서 우유 대신 치즈 대신 코코넛을 많이 활용해요. 예, 100% 코코넛. 자, 코코넛에는요, 라우르산 성분, 그 엄마들의 모유에 있는 면역력을 올리는 라우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박정기 원장님이 개발하신 뭐 힐링 뭡니까? 파워. 예, 그걸 드셔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프로폴리스를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음식도 드시지만 이 코코넛 열매를 좀 드시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 소변이 마르신 분들이 이뇨제로 이제 코코넛을 많이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코코넛이 밖에 시중에 파는 코코넛 음료수로 나온 건 다 안 됩니다. 팜유가 들어간 거는 이 발암물질들입니다.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100% 순수한 이 코코넛. 예, 통째로 요새 코코넛 많이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소변이 마르고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코코넛 열매를 제가 가끔 중환자들 들어오셔서 소변이 배출이 안 되셔서 이뇨작용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옥수수 수염 달인 물들 많이 드시지만 이때 코코넛 열매를 계속 좀 드시게 물처럼 드시게 하면 이뇨작용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코넛은 이뇨제로도 활용을 하고 면역 강화제로도 쓰기도 하는데 기생충 제거제로 탁월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코넛은 특별히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구충제인데요. 이 코코넛 오일 그리고 열매 그대로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이 으깬 코코넛을 한 스푼 이렇게 먹어주고 3시간 후에 이 피마자유 한 스푼을 따뜻한 두유나 넛밀크 같은데 콩물 같은데 한 잔 섞어서 드시면 기생충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으깬 코코넛 한 스푼하고 피마자유 한 스푼을 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섞어 마시면 기생충이 사라진대요. 자, 피마자유는 뭐냐면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자, 이상화 씨의 시에 보면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소개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머릿기름으로 많이 쓰던 이 아주까리 기름 있죠. 피마자유. 예, 요거를 이제 그 한 스푼을 두유 한 잔에 섞어서 계속 기생충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여기 이제 한 그 유방암 환자가 아이가 5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가 똥꼬에서 기생충이 주주주주 빠진대요.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유방암이라 아이 5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도 매일 가렸고 아이들도 먹는 게 다 똑같으니까 매일 고기,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은날 때 이렇게 보면 기생충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다 보인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설사나 독을 체외 몸 바깥으로 배출할 때 이런 방법을 하셔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장, 대장 청소 매일 하시잖아요. 화장 매일 하듯이 왜 관장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대장 청소도 자주 하시면서 여러분의 대장을 건강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독을 배출할 때 굉장히 좋아요. 관장하실 때도 이제 기생충하고 편충, 막 각종 시위장충, 촌충 이런 거 나오는 거 종종 이제 보셔가지고 막 찍어두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피마자유는요, 특별히 그 위장질환 앓는 환자분이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마자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코코넛을 이제 계속 드셔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날마다 4큰술에서 6큰술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중세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몸에서 기생충을 몰아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없다 하면 MCT 오일, 엑스트라 버진 이 코코넛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이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한 그 오메가3와 6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중세지방산이 많아서 몸에서 기생충을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탁월한 오일이 바로 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예, 그런데 MCT 오일로 쓰시는 게 좋아요. 100% 순수한 이 코코넛 오일을 얘기하지 팜유가 들어간 거는 안 드시는 이만 못해요. 식용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코넛 열매를 매일 구하실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코코넛 MCT, 이 코코넛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맨날 날마다 에브리데이 4큰술에서 6큰술 정도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 몸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 마늘이죠, 마늘. 자, 마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버드 통계 데이터 볼 때 모든 암에 최고로 항암작용을 많이 하는 이 채소와 과일을 봤더니 십자가 채소, 설퍼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또 뭐였습니까? 콜리플라워 같은 설퍼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그 종양을 억제하는 데 탁월했고 또 한 가지 황이 많은 아릴 성분이 많은 이 마늘과 양파가 이 항암작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걸 봤는데 자, 마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구운 마늘들 많이 드시죠? 흑마늘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자, 마늘은요, 특별히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의 구충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시자면 이 생마늘에는 이 구충제 효과를 주는 이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마늘 성분에는 항염, 항세균, 항진균, 그리고 소독 성분이 이 몸에 있는 미생물들, 이 세균들을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주일 동안 매일 3쪽의 생마늘을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3쪽의 생마늘을 드시는 거예요. 조금 괴롭겠죠. 아니면 반 컵의 두유에 2쪽에 마늘을 찧어 놓고 두유나 아침에 콩물 짜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2쪽에 마늘을 찧어서 이렇게 넣고 빈속에 일주일 정도 드시는 거. 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기생충들이 이제 깨 하고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즐거운 방법 중에 하나가 파파야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열대 지방이 아니고는 파파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요새는 열대 과일들이 다 많이 들어와서 싱가포르나 여기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 매달 계속 매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셔서 이제 파파야를 많이 잘 드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도 이제 그 수입품 코너나 백화점에 가면 파파야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충작용을 위해서 파파야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익지 않은 파파야, 잘 익은 파파야는 참 맛있어서 좋긴 한데 익지 않은 파파야라고 구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익지 않은 파파야는 특별히 구충 효과가 좋은 파파야 효소가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익지 않은 파파야를 특별히 이 파파야 씨앗 있죠, 이 까만 알갱이 같은 것들. 파파야 씨앗에는 이 구충 효과가 있는 케리신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케리신 성분이. 그래서 이제 파파야로 어떻게 이제 구충 작용을 하냐면 첫째, 이 갓짠 생 파파야 주스 한 큰 숟가락에 숟가락 한 큰술에 꿀 조금 섞어서 뜨거운 물 3-4큰술을 부어서 빈속에 드시면 이 구충작용이 확실하게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갓짠 생 파파야 주스 한 큰 숟가락, 한 큰 수저에 꿀을 조금 섞어서 100% 꿀이요. 설탕 가미되지 않은 뜨거운 물 3숟갈 4큰술을 부어서 섞어서 자, 뭐예요? 생 파파야 주스 한 큰술, 거기다 꿀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물 3-4큰술을 넣어서 빈속에 드시면 구충작용이 확실하게 되고요. 2시간 지난 다음에 따뜻한 넛밀크나 두유 한 잔에 2큰술의 피마자유를 섞어서 마시는 방법도 있고 2-3일 정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면 구충작용이 확실하게 되고 아이들이 구충작용을 할 때는 절반으로 양을 줄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파야를 구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시니까 전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파파야 요 씨앗 있죠, 요거. 이걸 모르고 다들 버리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구충제입니다. 파파야 씨앗. 미국에서도 파파야 구하기 쉬우시죠, 목사님네도. 자, 그러면 요 파파야 씨앗을 이제 가루로 내요.
예, 가루로 내서 아니면 믹서기에 그냥 넣으세요. 두 작은 술에 한 컵의 따뜻한 이 넌밀크, 우유보단 넌밀크를 쓰시거나 뭐 두유나 물에 그냥 하셔도 돼요. 섞어서 개 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3일 동안 드시면 돼요. 그래도 구충작용이 잘 됩니다. 중간중간 속이 울렁울렁대고 미식미식대고 하실 때는 요걸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보통 크기의 파파야에서 나온 씨앗을 갈아서 요 파파야 씨앗을 갈아서요. 코코넛 오일 1큰술, 코코넛 밀크 1컵, 그리고 파랬다가 노랗게 변하는 파파야를 뚝뚝 잘라서 꿀 1큰술에 넣어서 섞어서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도 한 주일 동안 매일 마셔도 구충작용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다 기억 안 나시면 코코넛 이런 거 다 없으시면요. 파파야만 1, 2주 동안 매일 갈아 드셔도 돼요. 파파야를 그냥 그 스무디로 그냥 갈아 드셔도 이 안에 있는 케리신 성분이 파파야 씨앗에 있는 케리신이 확실하게 구충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신 구충제로 쓰시는 파파야 열매는 아주 잘 익은 것보다는 덜 익은 게 사실은 더 케리신이 많이 들어있대요. 예, 구충 효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파야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시장에 가보니까 백화점에 파파야가 요새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오시고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들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파파야를 구하기 쉬운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침, 점심 매일 드시고 있는 호박씨. 여러분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히포숲에다가 강황에다가 호박씨 매일 드시는데 여러분들 견과류 나오면요. 넌밀크나 거기에 쓰는 아몬드나 또는 뭡니까? 이 캐슈넛,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잠자고 있던 이 유전자가 일어나서 암세포를 물리쳐 주는데 굉장히 탁월하니까 여러분들이 셀레늄 성분이 풍부한 이 캐슈넛하고 이 뭡니까? 브라질넛 요것만 자꾸 좋아하시는데 호박씨하고 해바라기씨 나오면 여러분 잘 안 드시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양리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호박씨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호박씨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충제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 성분입니다. 큐커바이타신이라고 하는 성분, 큐커바이타신이라고 하는 호박씨에 들어있는 이 구충제 성분은 기생충을 그냥 마비를 시키는 이 마취약이에요. 호박씨에 들어있는 이 큐커바이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기생충 마취제입니다. 마비시켜버린대요, 기생충. 으악! 하고 마비시킨대요. 기억나시겠죠? 이제 제가 으악!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도마도숲에 히포숲에다가 강황가루에다가 호박씨를 드실 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냐면 기생충이 아예 장벽에 붙지 못하게 함으로 몰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립선이나 호르몬성 암 환자들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있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세 가지를 같이 드셔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호박씨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큐커바이타신이라고 하는 구충제 성분이 남아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생충을. 여러분의 암의 개시에 작용하는 기생충을 꼴까닥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물을 팔팔 끓는 물 3컵에다가요. 껍질을 벗겨서 짓익인 호박씨 2큰술을 넣어서 30분 동안 끓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껍질을 벗겨서 짓익이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덜 끓여도 되잖아요. 더 빨리 풀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유 팔에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냥 호박씨 2큰술을 집어넣고 30분 끓는 물 3컵에 호박씨 2큰술을 넣어서 30분 동안 팔팔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드시면 돼요. 그 물을.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은 구충제 작용을 하고 또 물론 이걸 하실 때는 대장 청소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생충 제거는 대장 청소 후에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대장 청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일부에서 대장 청소하는 방법, 한우마을 하는 FCA 디톡스, 프루트 다이어트, 그 다음에 F, C는 케어 다이어트, 보식. 오늘 보식으로 하셨어요? 보식으로 하셨어요. 예, 보식, 그 다음에 A, 엔티 캔서, 예, 항암 건강식. 요걸로 333을 하시면 3일째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여러분 대장에 있는 모든 유해균들이 박멸되고 대장 폐색이 뚫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루 만약에 대장 청소를 하신 뒤면 그대로 기생충 과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루 금식하면서 말린 자두를 끓인 주스를 마셔서 장 청소한 후에 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대장 청소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과일식 333, 3일 과일씩 하시고 난 다음에 관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생충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서 진 익인 한 큰술의 호박씨와 한 큰술의 꿀을 섞어서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셔도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을 잘 되게 하는 바나나나 키위 같은 음식을 아침 식사로 드셔도 확실하게 이 구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호박씨를 매일 드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일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박씨 그냥 꿀떡꿀떡 하지 마시고 꼭꼭꼭꼭 물이 될 때까지 소화효소가 잘 나올 때까지 씹어서 드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여러분이 히포숲에다가 토마토 팔팔 끓인 숲에다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실 거고요. 캐럼씨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여러 나라에서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아로마 오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예, 여러 가지 페퍼민트 오일을 계속 드셔도 이 기생충이 많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캐럼씨에 함유되어 있는 이 티몰은 기생충의 성장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코코넛 주스 한 큰술을 먼저 드시고 15분, 20분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잘 찌은 캐럼 씨앗 이렇게 생겼어요. 캐럼 씨가 약간 오트밀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이 캐럼 씨가 구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괜찮으시죠? 열대지방하고는 이거 구하기가 괜찮으신데, 예, 그래서 찌은 캐럼씨 4분의 1이나 2분의 1 작은 술을 한 컵의 물과 함께 드시고 기생충 완전히 박멸하려면 2주 동안 날마다 한 번씩 캐럼씨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럼씨를 구하기 쉬운 열대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요걸 또 활용을 하셔도 돼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석류나무 껍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석류 요새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류를 키우시는 집에서는 요거 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모르고 이거 버리시는데 석류나무 껍질이 굉장히 좋은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석류나무 껍질, 그리고 뿌리, 그리고 줄기, 그리고 잎사귀들이 다 모두가 구충제입니다. 석류나무가. 특별히 석류나무 껍질에는 이 염기성 퓨니신 성분은 기생충에게 엄청난 이 사약이에요. 장희빈에게 사약 내리듯이 이 석류나무 껍질은 기생충의 사약입니다. 사약을 받으시오 하면서 이 기생충에게 석류나무 껍질 달인 걸 먹이면 돼요. 특별히요, 엄청나게 이 길고 질긴 촌충을 죽이는데 엄청난 촌충의 사약입니다. 이 석류나무 껍질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석류나무 안 껍질 2인치 정도를 한 컵의 물에 섞어서 물의 양의 반 정도로 이 주를 때까지 끓여줍니다. 석류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혀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3번 드시면 이제 구충작용이 확실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나 아보카도 같이 배변이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 한 일주일 정도 이 방법을 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생충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 만약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생충을 제거한다면 어른들이 먹는 양의 3분의 1로 제한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류를 먹거나 석류즙을 마시는 것도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석류알 톡톡 터뜨리시면서 이렇게 기생충 제거를 위해서 석류를 그냥 드시는 것도, 또 석류즙을 마시는 것도 이 구충작용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반칙을 좀 하셔서 속이 울렁울렁 하시고 기생충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또 이렇게 석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석류 이거 아시죠? 석류들 가끔 드시죠? 예, 그래서 석류나무 껍질, 뿌리, 줄기, 잎사귀에 상당히 좋은 구충제 효과가 있고, 석류를 그냥 드셔도 되고 석류즙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확실히 기생충 제거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내일은 그렇다면 난 도대체 왜 기생충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내일 왜 생기는지 다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좀 하실 겁니다. 이거 버킷리스트 영화에 나오는 이 화면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인생의 10가지 생각이라는 책 중에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감사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을요, 이런 근육만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감사 근육을 자주 키워야 자주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얘기를 쓰라는 둥 이런저런 요령을 알려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라하지는 않지만 감사도 경건도 훈련이듯이 감사도 훈련이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투병 중이니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인 수녀님도 암으로 투병 생활을 좀 하셨죠, 올해. 매일매일 아직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들 때 감사한 마음을 갖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 가슴에 손을 두들겨주면서 살아있어서 고마워 길수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소영아, 살아있어서 고마워 숙란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겐 참 따뜻한데 저도 제 자신에겐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저는 항상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제가 김창완을 되게 좋아했어서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는 이 자학을 많이 해요. 제 자신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들들 볶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불쌍해요. 어쩔 땐 유소영 너 너무 불쌍하다. 유소영이 왜 이래? 하면서 힘내야지.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자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오늘 좀 해보려고요. 소영아 살아있어서 고마워. 혜자야 살아있어서 고마워. 풍이야 살아있어서 고마워. 아, 이 바람에 반말하네. 상만아 살아있어서 고마워. 우리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연대. 자,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고마워.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고마워.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내면의 기도의 말이 조용히 차오릅니다. 살아있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웃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들이 하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시는데요. 저기 어디 가다가 조금만 위험하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 빨리 죽고 싶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찮게 여기는 오늘 내일이 그렇게 그토록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끝이 있는 삶이니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자신에게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 고마워. 풍이야 살아있어서 고마워. 길수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상만아 살아있어서 고마워. 이 바람에 반발 시커내 본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전 요새 또 더 행복한 게 우리 사무실의 스태프들이 정말 제가 아주 너무 그냥 토끼같이 그냥 토끼띠라 방방방방 그냥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 함 선생과 얼마나 또 차분하고 지적으로 그냥 일을 잘 해내는 우리 연수 선생님. 그리고 그 하늘마을의 요셉처럼 그냥 모든 일을 다 둘러보시는 우리 권간호사님. 그리고 뭐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쉴 새 없이 카톡 하면서 밭에 갔다가 뭐 청소하러 갔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우리 황 여사님. 주방에 가면 우리 이쁜 우리 셰프님들. 우 여사님 그냥 날로 요리 막 개발하느라 정신없어. 우리 할매들 보면 요새 맨날 우리 셰프님들 제가 할매라고 놀려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간호사 선생님 송간호사님, 또 우리 유관순 후예인 우리 관순 선생님, 우리 관임 선생님 다 정말 얼마나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마을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정말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살피고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협력되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지금 우리 이준호 선생님 지금 PSA 수치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난 데는 모두의 지금 돕는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모두. 자,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도 이러시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아이고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던 일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예, 기도하시는 이 두 목사님, 예,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박 목사님.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감사하고 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마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마귀알명 같은 유송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우리 유튜브 독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예, 여기 계시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 정도면 감사의 여왕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신대요. 자,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이웃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기결이 됩니다. 내 삶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Don't worry, be happy. 뭐 저 처음 보셨죠? 춤추는 거. 예.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그 법궤가 예,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춘 것처럼 예.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이 날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 올 때마다 따라라라 하시면서 딴딴 하시면서 이렇게 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잠들 다 깨시네. 자, 제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제 하루의 처음의 기도예요. 잠잘 때도 말썽꾸러기 소영이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환자들과 상담할 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또 혹은 우리 스태프들에게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이라서 혹시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의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저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수녀님도 감사합니다가 되도록 제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가 되도록 숨결 같은 노래처럼 그 말을 읊조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감사하기에 충분한지 제가 오늘 중국에 있을 때 나환자촌에서 봉사할 때 우리 친구들입니다. 안치오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 친구하고 비슷한 표정으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유소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분들은 지금 이 무릎 밑에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릎이 아예 없어서 근데 참 이 밑에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좀 나중에 여러 개 생겨서 이 안치오 가게 되면 이분들에게 이 무릎 밑에 좀 좋은 깔대를 좀 사드리고 싶어요. 타이어 이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여기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고 다니십니다. 자, 그리고 이빨은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도 웃는 게 되게 귀엽죠.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웃어보는 거예요. 자, 이분도 역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손가락이 이제 마디가 몇 개가 없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심하세요. 우리 이 친구는 예, 이분도 역시 이제 무릎 밑에가 없으시고 이게 손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여기 뭉퉁구리로 이렇게 마디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안아줬는데 그렇다고 저보고 천사래요. 폴른 엔젤? 타락한 천사?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되게 귀엽죠? 네. 자, 우리 이 선생님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참. 예, 이분도 이제 여기 손 여기까지만 있죠? 이렇게 있고, 거의 다 이게 하체가 조금, 예, 손상을 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각자 이제 저희가 자기 방에 가준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막 애기들처럼 신났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침 튀기면서 막 저한테 막 울어요. 자기 안아줬다고. 자기 엄마도 어릴 때 자기를 안 안아주고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네가 나를 안아줘서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게 처음이야. 예, 이러면서 막 침 튀기면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방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 저를 앉히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안 앉으니까 자기가 앉아서 지금 막 수다 떨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끔 여기 가고 싶어요. 제가 지치고 힘들면, 제가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면 여기 가고 싶어요. 종종. 그럼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새기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늘에 곧 갈 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반갑게 만났으면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길숙씨?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이 친구들하고 다 하늘에 가서 간격 없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